자, 문제 4번입니다. 원천 징수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한 사원 500번 사무직 주민등록번호 원천 징수에 관련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등록을 하시오입니다. 자, 1번을 먼저 등록을 해야, 그러니까 1번은 사원 등록이고요. 2번은 이제 급여자료 입력인데 1번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2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 3가지의 절차를 모두 하셔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을 먼저 하랍니다. 자, 사원 등록은 이제 4번 500번 이미란이죠. 이미란. 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합니다. 89 1016 2058 815 입력하고요. 입사 연월일은 1번에 적혀져 있는 부분이에요. 1번에 5월 1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5월 1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4대 보험 모두 적용 대상자로서 사원 등록에 등록하도록 하며 기준금액은 250만원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2번에 대해서는 보수 총액을 얘기를 합니다. 보수 총액. 그러니까 즉 4대 보험의 보수 총액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디에 입력하냐면은 보수월액 12번, 13번, 14번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2번에 국민연금 보수월액 250만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 보수월액 250만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 보수월액 250만원으로 해서 입력합니다. 자, 보수월액을 입력하면은 자동적으로 뜨는데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 뜨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최대한 적용받고자 신청하였다 입니다. 그 전에 해야 될 부분 3번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다 부터 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은 둘 다 소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녀에 해당하는 직계 비속 자녀 입양자 주민세입니다. 입력을 합니다. 20세 이하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를 다 입력하고 제가 하나 빠진 게 있죠. 부양가족 명세에서 하나 빠지는 게 잘 빠지는 부분이 뭐냐면 부녀자 공제예요.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는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있거나 두 번째는 배우자가 이제 없어도 자녀가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 충족하면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단 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5월 1일부터 이제 취업을 하고 250만원씩 12달을 해도 총 금액이 3천만원을 넘긴 하지만 이 소득 금액이라는 게 근로소득 공제를 다 빼고 나서의 금액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은 돼요. 그래서 부녀자에 또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녀자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대한 적용받고자 신청하였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연말정산시 일괄 적용받기로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민안에 대해서는 이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대해서 이제 그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89년생이라고 하면은 만으로 따지면은 31세가 됩니다. 만으로 따지면 31세가 돼요. 그래서 적용 대상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기간은 5년이고요. 그 다음에 공제율은 90%만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적용받고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이 추가 사항을 통해서 이제 신고를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연말정산에 이제 반영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추가 사항에 보시면은 이제 중소기업 소득자 취득세 감면, 그 다음에 연말정산 시 일괄 적용 받기로 했으니까 여기 11번란에 입력을 합니다. 11번란에 이게 전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의 11번란에 여로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면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5년간이에요. 그래서 2021년, 22년, 23년, 24년, 25년까지 2025년 5월 1일까지가 아니고 마지막 끝나는 날에는 그 말일까지로 봅니다. 말일까지. 그래서 5월 31일까지로 하고 감면율은 90%로 하고 연말정산 때 일괄 적용을 받기로 했으니까 연말 입력으로 해서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이 끝났으면은 이제 급여자료 입력을 해야 되겠죠. 2번입니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5월 기속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을 먼저 해야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에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6월 10일, 5월 기속이니까 기속은 5월이고요. 기속은 5월. 자, 지급은 다음 달 10일, 6월 10일까지입니다. 임의란입니다. 임의란. 자, 임의란인데 여기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수당공제를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수당공제. 수당공제를 먼저 등록해야 되는데 이 기타 수당을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금을 등록하셔야 돼요. 기타 수당, 그 다음에 대출금. 기타 수당은 별도에 뭐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과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공제 등록에 대출금으로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타 사항이 적혀 있는데 회사는 구내 식당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 뜻은 이제 현물 식대죠. 비과세가 해당이 됩니다. 식대는 필요한 수당 공제 항목은 등록한다. 기타 수당에 대해서 등록한 거고 수당 항목은 기타 수당은 과세에 해당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세라고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에 21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수당 30만원, 식대 20만원 입력을 합니다. 식대는 한도 금액이 10만원까지니까 10만원은 이제 비과세되고 나머지 10만원은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 구분에 4대 보험 되어 있죠. 자동적으로 반영되어 있어요. 왜? 보수총액 250만원을 입력했기 때문에 공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12,500원, 83,370원, 8,540원, 고용보험 2만원.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뜬다, 반영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수동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동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16,530원. 그 다음에 1,650원. 그 다음에 대출금 빠졌죠. 대출금 30만원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급여 자료가 이제 모두 끝이 났고요. 그다음 마지막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작성을 하라 했으니까 사실 작성할 건 없어요. 기속은 5월, 지급은 6월 10일 했기 때문에 5월 기속, 6월 지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입으로 들어온 임의란에 대해서 총 지급액 250만원과 소득세 등 16,530원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고자 하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원 등록을 이제 해야 되겠죠. 사원 등록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급여 자료 입력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